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그 해외 선물은 광범위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하라. 오늘은 트레이더는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이죠. 우리가 이 해선에서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만 대응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차트의 원리와 이치, 원리, 이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것을 강의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죠. 그래서 신경과 등등 하여간 그런데 제가 1년 5개월 전에 방송에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뒤로 이게 이치에 맞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책을 4권을 샀어요, 4권. 하루에 한 권씩 막 독파를 했죠. 이게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또한 의학적으로, 이게 그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유 경험자들, 그 다음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양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증언한 내용들, 그 다음에 대체의학에 대한 것은 평소에 내가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떠한 원리,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 이치, 근거, 논문,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죠. 뭐든지 행할 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됐고, 1년 5개월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 오늘도, 토요일날, 오늘 일요일이죠. 새벽 3시 5분인데, 토요일날 제가 아침 10시부터 거의 왕복 한 7km, 5시간을, 구멍 양말과, 그 다음에 맨발로 걸었죠.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호전됐죠. 이와 같이, 뭐에 이렇게 대응하려면은 뭔가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울죠. 대선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시에 우리가 매매할 때 트레이딩 시에 전후 사방을 관찰, 주의하면서 주행하는 운전사와 같이 상하이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대를 살피고 매매의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운전하죠. 우리가 우리가 전후 사방을 관찰, 주의 관찰하면서 항시 주행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 부상이나 아니면 죽음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선 트레이더는 상당히 매매하면서 상하이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 또 차트 유형의 지지와 저항대를 살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운전사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해선 트레이더가 매매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까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죠. 그 차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나.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 차트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올바르고 진입자리, 매수 매도의 정확한 차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파동이에요.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졌죠. 자,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은 이제 행보장, 그 다음에 변동장,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게 상승으로 하락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진법이거든요. 매수냐, 매도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길이 항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죠. 그래서 아무리 횡보나 변동장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프레임에 의한 상하이 차트의 개념을 알아요. 이게 주식 트레이딩 시작하라 장영환 선생이 있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엘더 박사는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죠. 그것을 발전시킨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차트의 유형에, 차트 유형이라는 건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그 흐름 속에 핵심 패턴을 있어요. 핵심 패턴. 이것을 완전 숙지해야 됩니다. 6번째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그냥 단순히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추세 연결점이다 하면은 우리가 다계약전법을 써야 되겠죠. 이게 횡보도 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난이한 장이 있거든요. 이런 장은 자신 있으면 하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매매를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7번째는 캔들과 주가죠. 이평선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파동의 미완성이라고 그래요. 파동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근데 미완성이
완성이랑 상승은 미완성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그럼 파동의 완성은 됐지만은 현재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현재 여기에 주가가 있다면 이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면 요만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간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서 매수했더니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차이가 벌어져. 내가 산 가격은 요거였으니 이만한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매수해서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캔들 상승 추세에서는 캔들이 요 위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는 캔들이 밑에 있겠죠. 이렇게 이게 뭐 다 기본이죠. 이게요. 캔들과 이평선의 상관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이평선의 배열을 기본으로 터득해야 돼요.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고점에 오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죽기 시작해요.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죽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캔들이 있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 그러면서 여기 하락으로 오죠. 이게 배열도예요. 이게 이평선 하나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5개가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평선을 맞게 되면 여기서 하락 조정받으면 탁 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평선의 각도가 이런 각도가 있고 이런 각도가 있고 이런 각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추세가 나는 거지. 추세 연결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기와 같이 차트 유형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주의 관찰하며 핵심 패턴 그랬죠. 핵심 패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완전 숙지될 때까지 어느 정도 알았다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길을 어느 곳에 가는 거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 숙지될 때까지 이를 반복 훈련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체화돼서 실행력이 나오도록 체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차트의 그 원리와 이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자, 2번째 강의를 보겠습니다.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핵심 패턴을 알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반복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적인 탑 트레이드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 이분이 소련 분인데 그 미국에 귀화했죠. 예, 정신과 전문입니다. 심리 투자 법칙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핵심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항상 변해. 그런데 늘 똑같아. 그 핵심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이진법이란 이야기죠. 자, 오랜 동안 차트를 출력하여 손으로 쓰고 또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중 스크린 매매 기법 이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은 1984년도에 미 해외 선물지에 게재된 기법이에요. 이게 이평선 기법인데 이것을 제가 더욱 세밀화하여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으로 만들었죠. 실시간 상하이 차트 개념을 익히기 위해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상하이 차트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현재까지 약 3만 VOD 녹화 강의를 한 결과 엘더 박사님의 한 말을 이해하게 됐다. 심리투자 법칙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이진법이다. 단순한 게임이다. 자, 차트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보고 매매합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합니다. 요즘에 주식도 해외 주식 많이 하죠. 전부 차트 보고 매매해요. 자, 차트란 비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입니다. 과학이란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차트에도 그런 일정한 법칙, 즉 말하면 핵심 패턴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과매도 과매수 등 변동성이 심해.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 차트 보면 하이나 중이 보면 이 변동성이 심하게 보여서 랜덤하게 보이겠지만 상위 차트 보면 일정한 제한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세 균형의 원리야. 이게 중요합니다. 시세 균형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터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게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시각각 움직이는 캔들의 그림자, 주가가 있죠. 캔들. 그림자는 이평선은 무엇이냐? 평균 가치 이론이야. 평균 가치를 나타내며 변동장인 반성장 있죠. 박스장. 그 생성 원인이 있어. 원인과 대칭 삼각형과 불트랩과 배업 트랩 등 이 모든 핵심 패턴은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좀 생소하겠죠? 자, 또한 이평선의 4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평선은 반탄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승 가게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갖다가 맞으면 이렇게 튕기죠. 요게 반탄력이라는 거예요. 반탄력. 그리고 이평선은 흡입력을 갖고 있어요. 흡입력. 어느 정도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샀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요만한 수익을 봤잖아요. 요만한 수익을 본 거야. 사실. 그럼 수익을 갖다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흡입력이 생겨요. 매도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평선에서 흡입력을 갖고 있고 반탄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땡기는 것이 흡입력이고 튕겨나가는 것이 반탄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강도는 기간과 기울기로 결정된다. 우리가 이평선의 각도가 있어요. 이런 각도는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도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도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평선의 그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평선의 그 각도 곧 기울기죠.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분봉하고 30분봉의 그 강도는 30분이 더 세겠죠. 그리고 30분봉보다 960분봉, 그 다음에 1봉, 주봉 이럴 때 그걸 보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간과 기울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평선의 배열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열도. 이 배열이 변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변해 가는 과정이 있어. 그게 차트 유형인 거예요.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그 유형 속에서 핵심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캔들과 이평선의 운동의 법칙이 있어. 관성의 법칙. 이평선이 이렇게 수평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 변동량이 생기죠. 이거 보고 이제 관성량이라고 해요. 관성량.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뭐 5선, 13선 이렇게 같이 이평선이 같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5선, 뭐 13선, 26선 그러면 26선 위에 13선과 5선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5선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치죠. 그러면 이평선의 배열이 바꿔져. 그때부터 요놈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이런 변동량이 있죠. 변동량을 관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시장을 분류할 수 있거든. 시장을 분류해야지, 이게 지금 횡보장이다. 소폭 변동량이다. 이럴 때는 내가 과연 거기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해야 되고, 추세는 따라붙어서 추세가 나기 시작하면 추세 연결점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추세에서 다기압으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보다 보면 많이 느끼셨죠.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5선이 갑자기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변동하고 불틀에 베어틀에 만들면서 확 올라치죠. 이게 이제 올라치면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가속도의 법칙. 이걸 이제 추세를 하죠.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있어. 어떤 이제 지지대가 이렇게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 막은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올라가도 이제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평선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라타지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치죠. 그러면 여기는 저항대가 됐죠. 여기 한 저항. 여기는 이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다. 이 에너지라는 이 부분은요,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파동. 이 파동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평선은 모든 파동과 추세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평선은 뭐라 했어요? 평균 가치라고 그랬죠. 그 파동은 에너지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평선은 모든 파동과 추세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선 시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진법입니다. 횡보, 상승, 하락 세 부분으로 분류하지만 결국은 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곧 이진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트레이더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입자리가 정확한 차트를 선택하여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에 그 코렘 차트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핵심 특강 등, 한 2만여 편이 지금 등재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코렘 차트 아카데미를 보시면은 이 정혜원 3 핵심 특강이 나와. 자, 보세요. 해외 선물 철학과 심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평선의 개념 설명, 수렴 확산 특강, 이평선 재진입 특강, 상하이 개념 설명, 단타 매수 매도, 구간 매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추세 강도, 가속도 있죠. 그 다음에 불트랙과 베어트랙, 관성 매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볼린저 밴드 특강이 있고 볼린저 상하단 밴드 특강이 또 있고, 고정원 이평선 지지 V반 등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보면 이게 그냥 저항대였죠. 주가가 쫙 올라갔어. 여기에서 어떨 때 보면 그 저항대를 놔두고 여기를 못 미쳐서 이렇게 하락 조정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때 이렇게 쳐. 그리고 이제 빠졌지. 빠졌는데 그 다음 이평선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기가 이평선이라고 그래. 이평선 V반등이야.
이런 V 반등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어떨 땐 세 번도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요. 그 다음 이평선에서 뭐 5분봉이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분봉이다. 요거 3분봉이다. 5분봉에 맞고는 이렇게 칠 때 여기서 이제 3분봉이 와서 이렇게 올라붙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쳐버립니다. 이럴 때 여기서 하락 조정할 때 이런 것은 이제 그 각도를 잘 봐야 돼. 기울기. 이평선 배열이 문제겠죠. 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점권, 이평, 지지, V반등. 저점권, 더블 반등. 이게 쌍바닥, 다중바닥이죠. 저점권에서 1, 2바닥 반등 특강. 이게 뭐냐면요. 저점에 이제 전저가 맞았어. 이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죠. 요거 보고 1, 2바닥이야. 이런 내용들이 그것도 천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쳤어. 저항 맞았어. 요렇게 떨어지는. 이게 이제 1, 2 천장이죠. 반대로 고점권에서 1, 2 천장 하락 과정. 이런 또 반탕 강사 나오죠. 대칭 삼각형, 계단식 하락 과정. 이런 내용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직 N자 파동 특강, 변동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갭 대응은 어떻게 하냐. 갭 대응도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뭐냐. 그 다음에 종목 연동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차이나 A50하고 연동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나스닥하고 항생하고 연동됐는데 요즘엔 좀 별도로 가게 되죠. 또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연동돼 있죠. 손절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레버리지 사용, 이게 중요하죠. 레버리지 사용,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차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레버리지 사용의 이해. 그 다음에 분할 진입과 청산은 어떻게 하고, 캔들 패턴 분석, 그 다음에 평균 가치 이론, 시세 균형의 원리, 이게 다 나오죠. 제가 이런 것을 전부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극대값의 원리, 이게 이제 과매도 과매수. 극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 발표 때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하위 차트를 보면은 이 극대값의 원리에서 과매도 과매수가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움직이고 막 변동하고 같은데, 사실 상위 차트에서 보면 딱 지지 저항대를 받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경제 지표 대응을 지금까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려면 이 내용은요, 네이버 카페 코뎀 차트 아카데미에서 여기에 지금 정연수리 차트 핵심 특강인데요. 정연술이고 최고급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C테스트 트레이더 과정도 있습니다. 핵심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준회원 가입하셔도 이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뎀 차트 스쿨이 있죠. 여기도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레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뎀 작가 해외선물 차트 TV 여기에는 여러 가지 즉 말하면 해외선물에 관한 철학과 기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매매할 때 느꼈던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떠한 내가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예전에 제가 전에 강의했던 트레이딩 교육은 섬세하고 광범위 철저히 배워야 된다. 이런 거. 고점과 저점 등 난해한 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이평선 비율 등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라.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더는 시장에 움직이는 시간대에 맞춰 행동시간표를 작성하라. 이런 내용도 해선시장의 경우 항생과 나선 개장 초기에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의 강약에 따라 그 시간대의 주가의 움직임 활발함에 따라 데이터로서 생활의 시간을 해선시장에 집중하여 관리해야 된다. 이로 인한 수면 부족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제일 우선이다. 그 이유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에 영향을 미쳐 순간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니 오전 항생장, 오후 유럽장, 그 다음에 야간 미국장, 그 다음에 새벽장이 있어요. 한 3시 반, 4시, 5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건강은 곧 생명이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이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제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금일 미 경제 분석은 오늘의 경제 분석이 그 다음 날 있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이길 경제 지표와 연동하여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면 오늘 경제 분석을 분석할 때 어제 거하고 그 다음 날 것이 기록되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차트를 보면서 기준이 차트니까 그걸 보면서 연동해서 분석하면 바른 판단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기. 주가 캔들은 평균 가치 이평선 범위 안에 있다.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랜덤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떠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트 유형의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 트레이더는 항상 냉철한 이성과 감정으로 매매하지 말고 이성과 심신의 안정을 갖도록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트레이더는 1인 기업이에요. 이 어려움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 여기 경험자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자, 또 이런 이야기. 정확한 진입이 결정적이다. 정확한 진입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 만약에 정확한 진입이 안 되면요, 진입과 청산이 안 되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차트윙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트레이더는 심리 등 독이 되는 매매 습관을 항상 점검하고 교정 및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제가 이제 항시 했던 이야기가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딩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듣는 수가 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그 매매 습관이 드냐면요.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데도 제가 무리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하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쩔 때는 그게 손실이 생겨. 그러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타격을 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나쁜 거거든. 그럴 때는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그러면 그런 탐욕이 없어지거든요. 오늘 지금 이 강의는요,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원리와 이치를 이해 못하면 감정적 매매가 돼. 이 감정적 매매가 되면요,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패자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 대응 능력을 이런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제 강의에 전부 나타나 있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치를 이해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차트에 정확해야 돼요. 요즘 전문가들 보면 이평선 5개도 기본인데, 제가 이제 오직 했으면은 전문가들이 뭐 이평선 3개, 어떤 차는 뭐 2개 갖고도 하나 갖고도 홀짝 게임 같이 3개하고 5개의 지지와 저항의 그 진폭이 큽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 복잡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간단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손절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면 키움이나 저도 이제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증권사 차트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약간 수치를 변형해서 쓰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강의는 뭐냐? 핵심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차트란 비과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랜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 과학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이유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존재한다. 이게 핵심 패턴이다. 일정한 법칙이 핵심 패턴이다. 오늘은 이 핵심 패턴이 말고 내일은 안 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도 맞고 10년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내일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닦아 하는 그런 탐욕 속에서 차트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차트 공부를 차분하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제 제자중에 한 분께서 이제 공부 한 6, 7개월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차트가 눈에 보인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대표님, 정말로 이제 알고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보니까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게 시작. 뭐 좀 공부하다가 알고 그다가 매매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핵심 패턴을 완전 숙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이 차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제가 매매를 해왔지만 지금도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는 반복됐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고 그랬죠. 이 변함 속에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라 했죠. 이 똑같기만 한 것이 핵심 패턴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변함 속에서 늘 똑같기만 해요. 주가는 변해. 차트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트 유형 속에, 유형 속에 핵심 패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공부하고 있냐? 차트 유형을 공부하고 있냐? 차트에 흘러가는 유형 속에, 자, 이거 간단히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내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난해한 장입니다. 난해한 장이에요. 난해한 장인데, 얘가 나스닥 이게 고점이었거든요. 여기가 고점이었어. 근데 이렇게 빠졌죠. 근데 여기가 쌍지지야. 26선, 66선. 그러니까 변동했어. 근데 5선이 빠졌어. 그러다가 톡 쳤죠. 이게 과매수라는 거예요. 과매수. 이게 하락각이에요. 요 자리가 이거예요. 5선 하락각이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불트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불트랩이에요. 그랬더니 빠질 때 이렇게 돌변 하단 맞고 올라쳤다가 5선 하락각 맞고 쏙 빠졌지. 여기가 상승각이었죠. 그럼 요건 뭐냐? 이게 베어 트랩이에요. 요게.
요게 베어. 그러니까 요게 베어 트랩 만들고 상승의 베어 트랩이 요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근데 5선이 하락가격. 이게 또 불트랩이 또 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5선 상승가격이 딱 걸렸죠.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 이게 하락가격이죠. 13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불트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볼벤 하단선이 내려왔죠. 요게 상승각이 여기에서 66선이죠. 66선 여기 있었죠. 여기 빠질 때는 요 위에 있었잖아. 이게 상승했잖아요. 와왕.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요거 베어트랩 요 베어트랩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볼벤 하단선을 꼬리 달았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불트랩이 확실하고 얘가 지지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지대야, 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친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가 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 N자 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하락. 그러니까 빠졌다가 여기서 5선이 올라오고 13선이 지지받으니까 이렇게 올라친 거예요. 이게 수직 N자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졌지, 여기요. 요 자리에 여기서 보면 요 놈이 하락각이에요. 근데 그 이상 못 내려가요. 에이, 옷 때문에. 여기가 지금 130선이.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변동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도 그 다음에 13선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변동하면서 올라가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여기가 지금 160분봉인데 요거 320분봉이에요. 여기도 66선이 상승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베어트랩 만들고 요렇게 올라간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그러면 그 원리는 똑같죠. 요 베어트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트의 형태가 있다고. 형태 속에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매매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차트죠. 그 차트는 비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일정한 법칙이 곧 핵심 패턴이다. 그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결론이 났죠. 자, 여러분들이 황실 차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